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선 결국에 낙화가 덜 돼야 되고 어쨌건 꽃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간혹 농가분들께서 뿌리 같은 걸 이제 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종을 끊고 이렇게 심으시는 것보다는 그 상태로 끊지 않고 심는 게 훨씬 더 나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칼슘을 공급할 때는 분소와 같이 공급을 하는 것 효율적이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제 고추 정식 시기도 다가오고 있고 해가지고요, 오늘은 고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텐데요, 맨 처음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제 고추의 환경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는 10도에서 12도에는 생육이 정지가 된다라고 하고 16도 이하에서는 착과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분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기 정식은 수량 지수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저온에 조금 취약한 품종이다 보니까. 6도 이하에서 낙엽이 발생하면서 광합성이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35도 이상에서도 낙엽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광합성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고추의 수량 지수도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추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도 자라는 품종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저온 저항성만 신경을 쓰시는데, 고온 저항성 등의 환경 저항성, 내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좀 이제 생류 활성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꾸준하게 연면 시비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생육 저온은 24도에서 35도 정도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비로 보시면은 계속 따잖아요. 연속 착과형으로 계속 따는 과실이다 보니까, 과체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비성 작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많은 양의 양분들을 한 번에 넣어주시는 것보단 소량으로 분시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좋을 것 같다. 소량으로 분시하는 방법은 또 이제 토경 살포보다는 관비재배가 훨씬 더 적합하겠죠. 물 관리도 할 수 있고 비료도 소량으로 관비할 수 있으니까요. 훨씬 더. 그래서 토양살포 비료보다는 관비재배가 소량을 증가시키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토양 같은 경우는 점토질 토양은 조금 고추의 생육에 좋지 않다. 아무래도 배수가 불량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정 산도는 pH 5.5에서 6.8 정도. 약한 산성이죠. 이거보다 좀 강산성, pH 4 나오는 밭, 3 나오는 밭은 토양 개량을 좀 해주셔야겠다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선 결국에 낙화가 덜 돼야 되고 어쨌건 꽃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꽃을 어떻게 하면 좀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꽃을 늘리는 방법은 저희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건강한 모종을 이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정식 시기도 우리가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정식하는 방법 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인산이 어떻게 꽃을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칼슘과 붕소도 꽃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모종 부분인데요, 고추의 유전적 특성 때문인데요, 본엽 이제 새 잎이 될 때 꽃눈의 분화가 시작이 되고, 아무래도 그 시기는 육묘기겠죠. 본엽 이제 11매에서 꽃눈 이제 30개가량 분화가 됩니다. 본엽의 개수마다 꽃눈에 분화되는 개수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묘기에 건강하게 육묘가 된 모종을 고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종을 고르실 때 좋은 모종장도 선별을 하시고, 그 모종장에서 나오기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는 또 경화 작업을 하잖아요. 경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간혹 농가분들께서 뿌리 같은 걸 이제 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근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돌돌 말려지면 활착이 늦다고 해서 당근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제 경험입니다만은, 끊으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모종장에서, 육묘장에서 그 당근 처리를 하지 않도록 모종을 다 건강하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종을 끊고 이렇게 심으시는 것보다는 그냥 그 상태로 끊지 않고 심는 게 훨씬 더 나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육묘일수 같은 경우는 모종을 고르시는 직접적인 기준이 되겠죠. 노지 재배하는 경우, 촉성 재배하는 거고, 반촉성 재배하는 경우가 다 다른데, 노지 재배하는 경우는 70에서 80일 정도 육묘 기간을 가져가는 거고요. 촉성 재배, 반촉성 재배는 60에서 65일, 80에서 90일 정도의 육묘 기간을 가져간 모종을 고르시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이 육묘기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어린묘랑 노화한묘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어린묘 같은 경우는 뿌리 자체가 지금 뻗으려고 하는 활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쉽게 가번무하게 되고, 쉽게 가번무한다는 얘기는 영양 생장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숫기가 조금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추의 발달이 좀 늦게 되니까 이제 대가가 아니라 소가가 생산되는 경향이 나오고요. 이런 거 이제 예방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린묘를 어쩔 수 없이 받으셨다고 하면은 밑거름의 양이랑
물을 공급하는 관수량을 조금 줄이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고요. 이제 너무 노화된 묘의 특징 같은 경우는 트레이 안에서 지금 뿌리가 너무 많이 돌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이제 당근 처리를 하시거나 이제 뿌리를 피셔가지고 심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시는데, 이거 자체가 당근 처리하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상처가 생긴 쪽으로 병원균의 감염에 되게 취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제가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쨌건 노화한 묘를 선택을 하셨을 때에는 밑거름의 양이랑 물의 공급량을, 관수량을 조금 늘리시는 거 반대겠죠. 네,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정식 식이요도 또 중요한데요. 아까 온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10도에서 12도에선 생육이 정지가 되고 16도 이하에서는 착과가 안 된다. 이제 꽃이 개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온도가 넘어가 버리면 이 온도보다 낮아지게 되면 냉해 피해를 받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냉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조기 정식을 추천하지 않고요. 조금씩 늦게 심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어쨌건 정식 시기는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노지고추 같은 경우는 4월 말에서 5월 초, 늦게까지 가면 5월 중까지가 정식의 적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식 방법도 이제 그림으로 더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건 이랑의 높이, 지면의 높이랑 근권부의 높이가 같게 정식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거보다 깊숙하게 심었을 때는 아무래도 줄기 부분에서 부정근이 많이 발생할 거고요. 이거보다 얕게 심었을 때, 그러니까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심었을 때는 이 노출된 부분의 뿌리에 건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어쨌건 지면의 높이랑 맞춰서 정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인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산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착과수, 주당 착과수입니다. 전체적인 착과수가 아니라 주당 착과수.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수확량이 연관이 되는 거고, 꽃이 많이 피고 착과가 많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적정 인산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고추의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산을 공급하면 이제 개화가 많아지고 착과가 많아진다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형태의 인산 공급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가도 저희가 비교해 봤습니다. 쭉 보시면은 인산을 안 준 경우가 제일 수확량이 떨어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수확량이 제일 높은 부분은 아무래도 당연히 폴리인산을 준 실험군이겠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붕소랑 칼슘 얘기인데요. 붕소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의 기관들에, 꽃밤이라든가 암술머리, 씨방 같은 이제 꽃의 기관들, 과일의 기관들에 제일 많이 집적되어 있는 양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붕소 자체가 아무래도 꽃이랑 과일에 제일 많이 직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식생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것만 생각을 했을 때도 꽃을 잘 받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붕소를 필수적으로 공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실 수 있고요. 칼슘 같은 경우는 어린 세포에 필수적이고, 칼슘 부족하면 생장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꽃이랑 뿌리에도 실제로 칼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집적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붕소랑 칼슘이 공급이 되면은 수확량이 느는 것은 굉장히 자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또 칼슘이 식물 세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팩팅 결합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칼슘을 공급할 때는 붕소와 같이 공급을 하는 것, 물론 양은 다르겠죠. 칼슘 같은 경우는 다량원소에 속하고, 붕소 같은 경우는 미량원소에 속하니까 양은 당연히 달라야 될 거예요. 거의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달라야 될 텐데, 어쨌건 그래도 같이 공급하는 것이 칼슘과 붕소를 따로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네, 나이트라보라는 제품 뭐 알고 계시나요? 질산 칼슘 제품이죠. 질산태질소와 거의 100% 질산태질소와 칼슘을 같이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이제 붕소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칼슘 한 26% 정도에 붕소가 0.3% 정도. 그러면은 100분의 1 스케일이네요. 이 정도 붕소양은 충분히 고추에 공급이 가능한 양이고요. 그러니까 따로 뭐 알붕사랑 칼슘을 공급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의 칼슘과 붕소가 같이 공급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량 같은 경우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고추 같은 경우는 추비도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간격, 20에서 25일 간격으로 추비를 하시는데요. 기비에도 쓰셔야 되고 추비에도 쓰셔야 됩니다. 이 제품은 그냥 300평 기준으로 한 포에서 2포 정도가 기비로도 들어가고, 추비하실 때마다 들어가서 칼슘 결핍을 방지하고 질소를 공급하고 붕소도 추가로 공급해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 제일 적합한 시비 방법입니다. 네, 고추의 수확량 관련해서 지금 꽃을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꽃을 많이 받은 다음에 꽃은 또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낙화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줄일 수가 있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